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시죠? 오늘도 뭐 어쨌든 한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얼굴에 다 보이세요. 저거는 나 듣기 싫은 얘기다. 좀 쉬운 얘기는 좀 싱겁다고 이렇게 얼굴들이 표현이 있어요. 저런 얘기 또 하냐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계속 반복해서 느끼시고 현실에 잘 하시고, 어려운 얘기라도 내가 가능한 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 내 실력이 됩니다. 제가 아주 눈치가 뻔해,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아버지가 철학관을 해가지고 그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기 전에 저번에 이렇게 하신 내용들 혹시 기억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예? 그건 물어보려고 오늘 나왔어요. 여기 사장님 안 하셨었구나. 아니요, 약간의 제기를 했는데 뭐. 패널 준비를 못 해갖고 비육시킬 소를 뭔 주사를 해갖고 하면은 소 사료를 안 남기고 그냥 잘 먹은다며요. 많이. 비육소 이제 이것도 있고, 이제 오늘 다 적으셔야 돼. 오늘은 여러 가지 할 텐데, 주로 된 내용이 우리가 한우를 하면서 어떤 약품을 쓰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농가분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가 영양에 대해서 어떻게 건물 섭취량이 필요하고, 소화 에너지가 필요하고, 대사 에너지가 필요하고, TDN이 뭔가를 얘기를 했었고, 그걸 다시 또 반복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소의 반추위가 어떻게 움직일 거고,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농가분들이 뭘 제일 좋아하냐 하면요, 제가 느끼기입니다.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약을 쓰는 게 제일 궁금해요. 조시다가도 탁해요. 근데 제가 29일 날 어디 경남 사로 시작하는데 그 길을 가는데 제가 자료를 보냈어요. 이거하고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 약품 이름이 쭉 들어갑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 약품 이름을 쓴다는 걸 교재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료를 보냈어. 이거는 좀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2시간 할 수 있냐고 또 그러는 거야. 그 성질이 은근히 뿔딱지는. 아무튼이나 나는 자료를 안 보고도 몇 시간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지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도지부에 됐더니 또 한우 중앙에서 했는데, 그래 한우 중앙에 황남면 대리인가 전화를 했어요.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예를 들어 사료회사나 이런 분들이 자기네 와서 제품을 선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사실 농장에서 필요한 약품이나 이거는 알려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보는 결론상으로는. 근데 그 약품 얘기를 싹 다 빼려는 거야.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저쪽 세종시에서도 한 번은 그거 다 빼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얘기를 하죠. 제가 얘기하면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거 적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저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원장님 그거 좀 거기다가 적어주지 왜 안 적어주냐고. 내 말이 그 말이라고. 그냥 실장님이 다 빼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실장 어디 갔냐고 그래가지고 잘렸어. 그것도 참. 그럼 근데 오늘은 어쨌든 여기 보성 베스트 안에 온 게는 내가 약 선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약을 얘기할 것도 많이 그냥 다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잘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기 녹화가 되니까 어쨌든 계속 반복해서 드시고. 어쨌든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비육소가 안 먹으면 어떤 약들이 있느냐? 많이 잘 먹게 하는. 소가 비육소를 더 잘 먹게. 비육소를 어떤 비육소? 비육소도 이제 개월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암소 이제 새끼 3-4상 하고 그냥 비육. 암소 비육을 하는데 3산 끝나고 나서 아주 잘 먹게. 그러면 사장님 생각에
암소가 송아지 낳고 그 어미소의 체중이 몇 킬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0에서 600 500에서 600? 삼상 끝나는 게 안 돼요. 살이 돼야 500이고 한 450에서 500 사이 될 거예요. 응? 아,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좋아. 500 쳐줄게요. 500 쳐줬어. 이제 이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암소 번식을 갖다가 비육을 하는데 몇 개월을 하세요? 6개월이? 제가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농장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에는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그래도 내가 들어간 만큼의 육량과 육질을 만들고 돈 들어간 만큼의 내가 어떻게 수익을 얻고 하는데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8개월 미만 6개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비육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조금 애매해요. 만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 만삭돼서부터 비육이 왔으면 조금 다를 수 있어 상황이. 그러나 분만하고 나서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서는 한다 그러면 최소한 8개월에서 10개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사장님은 어쨌든 8개월 정도 한다. 8개월 이상 10개월 한다. 그러면 이제 암소 비육이 바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쨌든 암소 비육 들어가면 어미소한테 사료 무제한으로 부어줄 거 아니에요. 막 터쳐가지고 소에 따라서. 먹고 남은 놈이 이상 가셔서 계속 줄여놔가지고 저기 처음에 그럼 일반적으로 하루에 얼마 먹는지 이게 계산이 됩니까? 8kg, 9kg. 네? 처음에 저기 할 때 9kg, 겨울철에는 9kg 정도 주고 요새는 지금 먹고 냉기고 저기 하고 그래서 8kg 정도로 줄어졌죠. 예. 보통 처음서부터 그러면 달려나가는 게 8kg서부터 막 때려줘요. 계속. 첫째 달 8kg, 둘째 달 8kg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먹는 소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비육을 시작할 때 첫 달, 둘째 달은 조금 이 백구랭이를 조시를 잡아야 돼. 제가 대지진에 이제 저는 볏집을 그냥 자율급식을 지 먹고 싶은 대로 먹게끔 매달아 놔고요. 그러니까는 덜 먹는가 그렇게 해서. 이 제가 진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도 뭐냐면 이 우리나라는요 아직도요 제가 3년 전서부터 진짜 막 이 침태가 가면서 얘기하는데 볏집의 무제한이요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몰라요. 송아지 해백색 설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번식 안 되죠. 과비의 원인이죠. 모든 거예요. 비육? 이것도 문제야. 이 볏집을 소는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 어떤 소에 대해서 이 소가 먹는 양이 결정이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아니요. 어떤 소가 있어. 송아지가 있어. 그 소가 배합사료나 조사료를 먹는데 제일 중요한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아니 체중이 큰 놈이 많이 먹게 되고 체중이 작은 놈은 덜 먹게 되는 건 기본 아니에요. 그죠? 체중이 제일 먼저. 그래서 저번에 체중을 배웠어. 체중을 배우면서 그 체중에 따라서 송아지든 소든 어떤 무엇을 먹는 거에 항목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양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뭐라고 그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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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섭취량 얘기했잖아. 건물 섭취량. 건물 섭취량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배합사료든 조사료든 수분을 뺀 나머지를 건물 섭취량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일하고 오고 소들한테 뭐를 어떻게 줘야 될까는 기본적으로
이 소의 특징을 알고 이 소는 체중이 얼마 되고 송아지는 어떻게 되고 이 소는 배합사료를 더 줘야 되느냐 조사료를 더 줘야 되느냐 이 소의 특징을 보면서 얼마를 먹어야 되는 체중에 대한 곡물 섭취량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안 하고 우리는 야 알아서 네가 최대한 많이 먹고 살찌고 이렇게 가라 하면 언젠가는 빵꾸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론 번식후 비육소든지 비육소에 비육을 시키든지 막 배합사료도 많이 먹고 볏짚도 많이 먹고 진짜 육질 잘 나오고 육량 잘 나오게 하면은 하게 하는 뭐 약품이나 먹게 하는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약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가 어느 정도까지지 많이 먹었다가는 배탈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 소가 배합사료 8, 9kg 정해놓고 볏짚을 무제한으로 해놓는다 그러면 안 먹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500kg, 저번에 자료 있습니까? 500kg의 소가 하루에 먹는 곡물 섭취량이 대충 몇 킬로 되는 거로 나와 아세요? 대충 몇 킬로 먹냐면 7.5에서 8kg 정도 곡물 섭취량으로 먹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안 된다 이거야. 좀 더 너 살 많이 찌고 더 먹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맥시멈 한 2% 정도 생각하시면 돼. 2%. 체중의 2%. 그러면 500kg면은 건물량으로 수분 다 빼고 10kg에 10kg.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8, 9kg 먹으면 여기서 배합사료는 수분이 몇 프로 있다고 그랬죠? 네? 외우기 좋게 뭐라 그랬어? 이래서 내가 사는 거라니까 알려주고 또 알려주게 해도 또 모르시니까 내가 또 오게 돼. 그러니까 10%. 9에서 11%인데 10%라고 하시면 돼. 그럼 우리 사장님이 9kg 주면은 10% 빼면 8.1kg가 곡물 섭취량이야. 8kg. 배합사료는. 그러면 볏짚을 갖다가 너 마음대로 먹게 해라 그러면 최소한 얘 몇 킬로 먹냐면 5kg 정도 이상은 먹어. 얘가. 5kg. 그러면 수분 한 30% 뺀다 그래도 한 3.5kg 정도는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번식우한테 비육을 시킬 때 어느 정도의 볏짚이나 조사료가 필요하긴 한데 사장님처럼 처음서부터 요이 땅에 가지고 8kg씩 막 때려 미겨 가면 중간에 가끔씩 찐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찐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사약이나 뭐 먹이는 약을 알려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그거는 알고 가야지. 내가 질병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해결한다? 니네가 마음대로 처먹고 병만 걸려봐. 나는 주사 놓고 먹이고 말겠다. 이거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질병을 생기지 않을 정도의 생각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사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마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끔 한두 마리가 안 먹는 거지 다 안 먹는 건 아니죠. 예? 예. 다 안 먹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번식 비육이나 비육소도 말기에 볏짚을 갖다 무제한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조금 제한을 해야 되고요. 이 배합사료도 조금씩 좀 올려줘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비육소나 번식우를 갖다가 좀 최대한 많이 먹게끔 하면서
문제가 없게 하려고 그러면 참 아이러니한 얘기긴 한데, 일단은 그 번식구 비유가 하는 데서도 어느 정도 사료 있는 것을 조금 중단하는 시기가 필요해요. 하루에 조금. 왜냐하면 이게 하루 종일 있게 하면은 얘네들이 신선도도 떨어지고, 먹는 양이 하루 종일 니네들이 알아서 먹는 건데, 뭐 먹는 건 니네 먹는 거고 내가 어떻게 그걸 먹여줄 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얘기예요. 잘 보시면은 하루 종일 니네 먹게끔 이게 갖다 놓는 거 하고, 사람이 틈틈이 하루에 그 양을 4번이나 5번 줘가지고 틈틈이 가서 주고, 또 이게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는 양하고 먹는 양은요, 틈틈이 나눠서 주는 양이 훨씬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소한테 잘 보세요. 우리가 느꼈어요. 소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들은 바빠서 못 오고 아침 저녁에 올 수 있는데, 집에 어르신 계신 분들이 있어. 어머님이나 아버님 계신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이제 어떤 때는 그래도 우리 집 소니까 가끔 소가 어떤 거 하고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좀 이게 쓸어주기라도 하고 하십니다. 그 집들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그 가보면요, 소들이 앉아있다가 사람 가면요,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서 이렇게 뭐 있나 없나. 소는 그 시각을 보고 뭐 주나, 그런 것이 그 일어나는 그 주인의 발자국의 뒤를 보고 소가 자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소한테 소화불량을 방지하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비육소든 암소 비육을 하든 거세 비육을 하든 먹이는 거에 따른 시기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 볏짚을 일단 먼저 주는 습관을 자꾸 기르셔라. 똑같이 배합사료하고 볏짚을 준다 하더라도 일하기는 어떤 게 편하냐면요, 아침에 와가지고 굿이 싹 쓸으시고요, 사료 딱 일정량 주고 뭐 이쁜 놈 좀 더 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볏짚 안에다가 탁 놓든지 아니면 딱 주든지 손 탁탁 털고 가는 게 제일 일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에 대해서 보면은, 그 소는 우선 볏짚이나 조사료를 먼저 줘야 그 소는 소화를 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준 그 배합사료와 조사료가 영양소로서 흡수가 되는 게 틀려요, 완전히. 제가 강화에 어느 키우시는 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육이 30에서 50kg가 더 많이 나와. 이유가 딱 하나야. 조사료 먼저 주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기다려. 그리고 배합사료를 줍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이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왜 좋으냐? 비육소나 번식구가 볏짚을 먹습니다. 대세겜질을 해요. 많이 씹어내. 그러면서 이 침이 많이 생산이 돼. 침이 제대로 번식구가 하루에 생산하는 침량이 얼마인지 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막 10리터, 30리터, 50리터, 뭐 100리터, 200리터 했는데, 몇 리터 하루에 정상적으로 번식구가 하루에 침을 생산하는 양이 얼마라고 그랬지? 잘 모르시죠? 예? 네.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이해가 가요? 아니요. 네? 한 도람에 물이 침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네? 200리터면 한 도람 아닙니까? 150에서 200이면 한 도람이죠. 한 도람이잖아. 200리터. 한 도람이야. 한 도람이 나와. 몸에서 순환을 하는 거야.
가끔 소 안 먹는 소 있으면 침 질질 흘리면서 이 앞에 흥건하죠. 예? 그건 새발의 피지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육을 자라게 하고 입 닫은 현상이 없게 하려면 가능한 한 일단은 하루 종일 먹게 하더라도 그래도 끊는 시간이 있어서 먼저 아침에 시작에 색임질을 하게끔 침을 많이 생성하게끔 조사리를 먼저 미기고 배합살은 일단 좀 끊고 기다려야 된다. 왜? 그래야 나중에 배합살을 먹어도 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조 소화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30에서 40g 주잖아요. 그거랑 침이랑 잽도 안 돼. 생각을 해보세요. 중조 30g 한 거하고 이게 150에서 200리터하고 잽이 되겠습니까? 중조 30g 넣으면 침 30ml 나온 거나 똑같은 거야. 뭘. 근데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뭔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뭔가 열심히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볏짚을 갖다가 먼저 주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기다리고 그 소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좀 더 어떻게 또 다른 걸 더 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조금 우리 사장님 질문에 이제 조금 벗어나는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그 사양관리 기술은 맥시멈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이제 여기서 꼴딱꼴딱 할 정도로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더 잘 먹게 한다? 내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도움이 되는 거. 번식을 비육을 하든지 비육수를 비육을 하든지 일단 식욕이 없는 경우는 일단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까요? 우리가 딱 생각해서. 예? 위. 예. 제1위. 다시 말하면 반추위, 대세김질하는 반추위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수의사들이 와가지고 체인 것 같다고 하고 우리가 체인 것 같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1위가 반추위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하잖아. 예? 고장났지. 보통 우리가 많이 흔히 얘기하는 과산증이 됐다. pH가 산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된 건 정상적인 pH는 참고적으로 6.6에서 6.8입니다. 이 과산증이 되거나 이게 이 pH가 떨어지면 한 5.3에서 5.0, 심하면 4점대로 떨어져요. 이 강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는 질문을 또 해드릴게요. 소는 우리가 볏짚을 먹이거나 배합살을 먹이거나 소는 뭐가 소화시키는지 아세요? 예? 예, 미생물이 소화를 시켜. 미생물이 소화를 시켜.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는데, 미생물이 다다다닥 붙어가 소화를 시키는데, 그 미생물에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람 양성 미생물이 있고 그람 음성 미생물이 있고 또 뭐 프로토조아라는 미생물이 있고 이제 뭐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람 음성 미생물은 이 과산증이 생기면 다 죽어버려. 그런데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는데 과산증이 일어나니까 이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려. 이 미생물들 숫자가 1ml에 뭐 1억씩, 2억씩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럼 그 미생물도 자기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부가 있듯이 이 벽이 있듯이 있어요. 이 벽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도 여기 벽에는 이게 기름기가 있어서 지방이
있어요. 얘네들도 지방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 조그만 숫자라도 얘네들이 pH가 떨어지면 죽으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시체가 많으니까 썩는 거야. 뱃속이 썩어. 그러니까 막 설사도 하고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식욕이 오면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좋다고 인정하는 유산균이나 효모제나 이런 거를 먹이셔야 돼. 그 효모제 중에서 우리 농가에서 잘 모르는 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를 잘 모르세요. 효모제는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빵 부풀릴 때에는 빵 드라이 이스트나 그런 것들이에요. 똑같아요. 소한테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효모제는요, 두 개로 크게 나뉘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가 생효모제하고 사효모제. 우리가 막걸리에 생막걸리 하죠. 예? 생막걸리 우리 드시잖아요. 그건 생효모제예요. 옛날에는 생효모제 아니어가지고 막걸리 따면 팡팡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는 덜 날아가잖아. 생효모제라고 더 맛있건. 근데 이 생효모제하고 사효모제의 차이는요, 이게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생효모제가. 그래서 막걸리도 생막걸리가 좋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는요 거의 98%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효모제는 다 죽은 효모제 98%가 다 우리는 이걸 써요. 왜 쓰냐? 농가분들이 이게 좋은,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몰라요. 생효모하고 사효모를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생효모 파는 데는요, 팔리지가 않았어요. 왜? 비싸.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모르니까 안 사잖아. 비싼데 왜 사? 그런 회사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뭐냐면, 소가 안 먹든 송아지가 안 먹든 무엇이든 안 먹으면 효모제를 먹여야 되는데, 효모제 먹인 거, 생효모제 먹인 거하고 사효모제 먹인 거하고 천지 차이다. 근데 앞으로는 내가 생각해서 효모제를 먹일 때 이게 생효모제인지 죽은 사효모제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먹일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생효모를 찾을 수가 없어. 없으실 거야. 나 그거는 좀 깊게 얘기하면 좀 저긴데, 그러면은 이 생효모제하고 사효모제는요, 소화가 안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요, 소가, 사람도 마찬가지고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것 같이 이런 느낌은 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효모제 역할은 뭐냐면요, 거기에 있는 더부룩한 배에 이렇게 안 좋은 거를 갖다가요, 가스를요 싹 빨아들여요. 근데 이 생효모제 역할이 훨씬 더 강해요. 좋아요. 그래서 소 보면 잘 안 먹는 소는 배가 벙벙하게 있는 것 같고요, 잘 먹는 소는요 바싹 올라붙고 여기 갈비뼈 위 그 삼각함몰부 있잖아요, 그게 탁 붙어 있어요. 왜? 가스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발효가 잘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비육소가 만약 안 먹고 할 때는 이런 효모제와 같은 것을 먹여야 된다. 그럼 내가 그걸 먹이기가 힘들면 첨가제라도 조금씩 거기에다가 뿌려줘서 그것을, 그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안 먹는 이유가, 비육할 때 안 먹는 이유는요, 번식우든 비육소든 안 먹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번식우가 안 먹는 이유는요, 사료를 갑자기 얘네들이 평상시에 많이 줘야 4kg, 5kg밖에 안 먹던 애들을 8kg 주고 볏짚도 니네 마음대로 먹고 하면요, 몸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가 육량도 좋게 하게 하겠지만 육질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고지혈증이라는, 사람으로 말하면 소도 마찬가지고 이 고지혈증 상태를 만들어야지 이게 마블링이 되는 거예요. 고지혈증 상태가. 고지혈증 상태가 돼서 마블링을 만드는데 이게 사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지혈증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가 안 먹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식우들이 비육시키다가 안 먹으면요, 첫째, 뱃속에 뭔가 과산증이나 뭔가 문제가 돼서 가부화가 걸려서 문제가 있다. 첫째, 효모제나 이런 첨가제를 먹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니면 평상시에 먹이자. 좀 내가 먹이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래 먹이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아니겠지. 둘째, 이게 이제 육량이나 육질이 올라오다 보니 고지혈증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소가 안 먹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약을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어. 분명히 말씀드렸어. 무차별 식욕 촉진제라는 걸 내가 말씀드렸어. 저번에 무차별 식욕 촉진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무차별 식욕 촉진제라고 그랬어요. 무차별 식욕 촉진제라는, 그때 다 적으셨는데 분명히. 무차별 식욕 촉진제가 뭐냐면, 오늘 뭐 얘기할 텐데 이거예요. 카르니틴이라는 약이야. 비육소들이 안 먹거나 번식후 비육하는 거리 안 먹거나 어떤 소들이 안 먹으면 말 그대로 저 약은 뭐다? 무차별 식욕 촉진제야. 무조건 먹게 하는 거야. 식욕. 그러니까 저거 주사는 저런 건 아무 때나 한번 놔봐야지. 예? 어떻게 놓느냐면 오늘 나눠준 자료에 다 있어요. 하루에 30에서 50ml 주사를 한 번에 딱 놓으면 그거 잘 먹으면 뭐 그거 신이게 한 그래도 최소한 4, 5일 정도 하루에 한 번씩 놔주실 필요가 있다. 그거 적혀 있어 그게. 예. 예. 그 볏짚을 먹였을 때 보면 소가 벼를 났을 때 예. 좀 단단하고 이게 아주 색깔이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탈리안 나이그러스를 먹이면 물똥을 싸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그 볏짚의 영양소는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볏짚에 그 미생물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 생산되는 것이 볏짚이 더 좋은 것인지 풀이 더 좋은 것인지 거기에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잠깐. 미생물이 생산되는 그 과정에서 틀린지는 몰라도 나이그라스를 먹이게 되면 물똥을 많이 싸게 되고 볏짚을 먹이면 똥이 다 죽어. 그 영양 가치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볏짚은 영양소 가치가 한 35고 라이그라스가 한 50 정도 돼요. 50 정도 되는데 볏짚을 먹이다가 라이그라스를 먹여서 물똥을 싸는 경우는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미생물이 볏짚에 많아서 좋은 상황이 있다가 라이그라스는 미생물이 없어서 설사를 한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어떤 소의 뱃속에 배합사료하고 볏짚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다가 볏짚을 안 주고 뭐 라이그라스가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미생물들이 내가 나랑 거래했던 볏짚하고는 좀 성질이 틀리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야, 나는 저거 내 담당 아니야.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적응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래서 어떤 먹이를 갖다 바꿀 때는요, 천천히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겉에서는 잘 모르지만 속에서는 일단 한 달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설사한다는 건요, 이만큼 볏짚을 줬던 거 싹 끊고 라이그라스를 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도 서서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지혈증 걸리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약이다? 카르니틴 주사를 놔야 된다. 카르니틴. 그게 제일 좋아요. 잘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주사약 뭐 좀 한다고 그러면 제스롱 정도 이거는 주사를 놓으신다. 이거는 큰 소들 같은 경우는 1일 1회 20cc를 얘는 피하도 되고 근육도 되고 혈관도 다 돼요. 좋아요. 좀 내가 저기 한다 그러면 혈관 주사를 놔도 좋아요. 예. 그럼 얘는 넣으면 이게 입을 확확 놀리게 돼 있어요. 좀. 예. 예. 제스롱. 혈관 주사 놔도 좋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 제가 이제 이런 데 와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수의사기도 하지만 내가 요새는 약 팔아 먹으려고 막 농가분도 찾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약품 중에 누트리펜이라는 약이 있어. 그거는 이렇게 조금씩 먹여주면 소화 잘 되고 잘 먹게 해요. 누트리펜이라는 약이 있는데 제가 사장님 저 주소 저기 하면 내가 조금 보내줄게. 드릴게. 그 질문 됐죠? 그 질문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어쨌든 전 이런 내용들이 다 소에 뭐 반치와 관련된 내용이고 뭐 다 또 그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자꾸 들으면서 내 거를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가는 게 세 번째 장 가서 보면 세 번째 장 예, 여기 보면 뭐 오지선다형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오른쪽에는 OX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한번 공부 우리 해봤나요? 안 해보셨죠? 예, 첫 번째 문제 이거 한번 봅시다. 가볍게 다음 중 송아지 설사 예방에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 쫙 읽으시고 아닌 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우리가 송아지 설사 예방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건 다 중요한 요소인데 어떤 건 아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는 거 조금 더 아는 거야. 뭐 여기서 창피하고 뭐 있어? 다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막 저 얘기하시고 이래야지 이게 뭐가 교육적이고 탁탁 머리에 들어오지. 예? 소염제 아닌 것 같고 또요. 예? 네, 맞아요. 소염제 아니고 볏짚 무제 급여 아니야. 그것만 아니고 나머지는 맞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초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생후 48시간. 초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게 어떤 거예요? 3번. 예. 나머지는 다 맞으세요. 송아지 초유는 48시간 넘어서 먹이면 안 돼요. 예. 세 번째, 송아지 호흡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예, 4번 맞아요. 연변과 설사를 해도
송아지 호흡기가 있는 거, 연변과 설사는 호흡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요, 설사하고 저기 하면은 이게 소화가 잘못됐다 그러지 호흡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확 뜯어 고치셔야 돼요. 예, 아니야. 연변과 설사가 저 호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송아지 사양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 번 2번은 맞습니까? 네. 그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송 지역이 이제 송아지들도 장애감이 좀 많이 크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송아지를 어떻게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도 말씀드렸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개량이라는 부분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개량이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도다미기기 단계에서 난산이 걸리지 않는 상황까지는 도다미기기 단계에서 배합사료 양이 1kg 범위 내에서 증량을 해야 되지 않으면 이 송아지가 나중에 좋은 송아지로 거듭나기에는 어려워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돼. 지금 농장에서 송아지 생시체중 재시는 사장님 혹시 계십니까? 몇 킬로 정도 나와요 요새? 30kg 나옵니까? 지금 요새는요, 재보세요. 점점점 커져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최근에 춘천에 서육수 사장님네 가가지고 평균 생시체중 몇 킬로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거기가 육종 농가예요. 좀 커 보이더라고. 나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런 거 잘 관심 있게 안 보고 얘기했는데 몇 킬로 나오냐니까 몇 킬로 정도 나오겠어요? 예? 평균 38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38이 나오면요 45, 이 순놈들인 다 40, 4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암놈이 그냥 뭐 한 35, 6 정도 되는 거고 순놈은 다 40 넘어야 저게 38 나와요. 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거지,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이 도다매기기 부분에서 이게 잘 안 되면 안 돼요. 송아지 잘 키우려고 그러면. 맞아요. 사실 우리가 좋은 KPN과 어미 우량암소 통해서 좋은 송아지가 생산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관련돼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이는 거를 잘 먹이지 않으면 안 돼요. 좀 먹이셔야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송아지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 좀 더 관계에 있으려고 그러면 분만 전에 미량광 물질을 첨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미량광 물질. 미량광 물질이 뭔지 모르시죠? 예? 예? 석회서? 아니에요. 예? 마그네슘? 아니에요. 오늘 저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잊어먹으셨을 거야. 미네랄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 하나 뭐로 나눈다? 대용량 미네랄과 미량, 이게
대용량 미네랄이면 소용량 미네랄이면 머리라도 잘 들어오는데 이거는 또 미량 광물질이야. 광물질이나 미네랄이나 똑같아요. 미량 미네랄이라고 해도 돼. 제가 아주 입이 배가지고 미량 미네랄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있어요. 이거 영양에 대한 건데 이것도 아셔야 돼, 머리다. 그 미네랄은 대충 뭔지 알잖아요. 뭐 좀 금속성 같고 그런 물질들. 그래서 대용량 미네랄은 7개야. 7개. 이거 외우시라 그랬는데 칼슘, 대용량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인, 가리, 가리야 우리 아시죠? 가리. 청산가리 말고 뭐 왜 염화가리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가리야, 가리. 그다음에 나트륨, 황, 이렇게 7개. 가리가 영어로는 이거에 K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보면 그 가리는 뭐 욱자라게 해주는 뭐라 그러더라. 뭐 또 작물에 욱자라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예? 뿌리를 잘 튼튼하게 해요? 욱자라게 해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소나 작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적용돼요. 칼슘, 마그네슘, 인, 황, 염소, 가리 이 7개는 무조건 좀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말 그대로 미네랄인데 많은 용량을 필요한 양이야. 하루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칼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가 그 도표 보면 보통 한 15에서 30g이 하루 정도 필요한 양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미량광물질은 말 그대로 이 대용량에 비해서 엄청 작은 양이 필요한 거야. 하루에 500kg의 소도 많이 필요해야 1g. 이게밖에 안 필요한 거야. 그 7개를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 그게 뭐냐면 그것도 7개예요. 구리, 코발트, 아연, 셀레늄, 망간, 옥도, 철. 제가 그거 나눠준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이 미량 광물질은 하루에 1g 정도밖에 안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코발트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g밖에 안 필요해. 아주 미량이야. 필요해. 근데 이런 게 반취를 좋게 만들고 육질도 좋게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져 가는데 육질도 좋게 만들게 하는 영양도 있고요. 이런 구리, 코발트, 아연, 셀레늄, 망간 이런 거는요. 어미소한테 만삭대 먹이면 송아지가 튼튼해지고 설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 근데 일본에는요. 이게 정식적인 제품들은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설사도 많이 안 하지.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이런 물질들을 먹여야지 송아지가 설사 안 하고 건강하고 호흡기도 안 걸리고 잘 커가는 그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송아지 만들게 하기 위해서. 며칠부터 먹여야 됩니까? 한 2달 정도만 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있는 거 주사약은 뭐 이런 거예요. 주사약은 어떤 것들이냐면 뭐 이게 다 충족은 못 하지만 지모솔, 림프솔, 헤마톤,
뭐 이런 약들 중에 그냥 구할 수 있는 약들 편하셔가지고 어미소한테 이런 걸 만약 주사 놓는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뭐 10에서 20cc 비타민 A 주사 놓을 때 같이 더 놔주면 좋아요. 그리고 분만 후에도 놔주면 이게 이제 발정도 잘하고 도움이 됩니다. 예. 저게 참 미량각 물질이 중요한 요소예요. 원장님 그 방금 그 미량요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런 영양소가 한꺼번에 딱 종합적으로 딱 들어있는 그 비타민제가 맞아요.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어떻게 주사 그게 왜 안 되냐면요. 그렇게 만들면 비싸요. 비싸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안 팔립니다. 그거. 절대로 안 팔립니다. 제가 해봤어요. 야, 진짜 미치는 게요. 저도 장사하잖아요. 25kg에 10만 원이에요. 예? 25kg에 1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10kg에 5만 원은 안 비싸요. 그럼 제가 5kg를 띵가 먹어도 돼요. 그러면 25kg에 10만 원이 잘 팔릴 것 같아요? 10kg에 5만 원이 잘 팔릴 것 같아요? 10kg 5만 원이 잘 팔려요. 우리 세상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10kg짜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은 25kg, 10kg가 그냥 원다지 포로 해서 그냥 팔으면 그것도 돈도 안 들고 더 나은데 이거는 그걸 더 뽀개가지고 가공을 해서 농장은 더 손해보고 우리는 힘들고 이러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요거는 인전 분만하기 전에 하는 얘기고 좋은 송아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 뭐 한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은 송아지를 만들려면 우리가 송아지한테 어떤 뭐를 송아지 태어나서 어떤 걸 해야겠다. 예? 예. 예? 예. 초유 잘 먹이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초유. 초유, 예? 뭐요? 예. 초유, 백신 이거 뭐, 하시는 거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거. 비타민 영양소 하시고, 뭐, 예. 좋습니다. 예. 예, 이런 거 하시고. 예? 뭐라고요? 어미젓 닦아주는 것도 예. 좋죠. 배꼽소도? 예, 배꼽소도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하시고.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기생충약을 한번 놔주실 필요가 있어. 언제 놔주시라고 그랬어? 송아지 기생충약 언제 놔주시라고 그랬어? 뱃속에 있을 때 어미한테 분만하기 10일에서 20일 전에 한번 놓으시라고 그랬고 송아지 태어나서 10일 됐을 때 한번 놓고 3달 됐을 때 한번 놓고 이런 거. 그걸 왜 놓으라고 그랬죠? 그게 충난 때문에 유두불에 설사도 할 수 있고 또 유두분손충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리 꽉 지르면서 죽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 기생충 좀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송아지 잘 키우려고 그러면 잎붙이기 사료 가능한 한 많이 먹이시게끔 하셔야 돼요. 잎붙이기 사료 잘 먹게 하는 방법이 여기 계신 분들 있으세요?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네? 어미 따라다니면서 그 친구들보다 좀더 큰 것들 따라다니면서. 아니 그걸
재갖고 죽어요. 잘 잘 먹어요. 부지사를 갈아가지고. 그런 거 약간 섞어가지고 주구만이로 만들어서 입에다 발라주면 진짜 하여튼 잘 먹게 해야죠. 좀 큰 것들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잘 예, 그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먹게 해야 되고, 이 부치기 사료를 이게 최대한 많이 먹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게 흔히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이유식이가 아직도 논란이 많은 데도 있어요. 이유식이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언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예? 젖띠는 송아지를 언제 젖띠? 예. 3개월을 무조건 넘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3개월 이내로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3개월 넘으셔야 돼요. 솔직하게 자발적으로 나는 3개월 이전에 젖뛴다. 제가 딱 얼굴 보니까 한 3분 계세요. 수송아지는 조금 그래도 한 3개월 미만에 뛰고 예. 암송아지는 거의 3개월 이상은 하니까 암송아지는 3개월 이후에 뛰고 왜요? 하다 딱 제저렇게 3개월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예. 3개월. 늦게 뛰면 어쩝니까? 예? 제가 생각에는 5개월 정도에 뛰면 좋아요. 송아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미소가 발정이 좀 잘 안 오는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옥천의 조무슨 사장님께서는 5개월 소들이 보낼 때도 없고 그러니까 5개월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보통 2달 반에서 3달 거의 발정도 잘하고 수종도 잘 시키고 수태율도 뭐 1.23회밖에 안 되는데 저 수종에 다 들어가는데 5개월 정도 했을 때는 발정이 잘하고 수정만 잘 들어가면은 아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5개월의 이유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단지 좀 1차적으로 배합사료를 좀 더 강하게 더 주고 조사료를 또 같이 겹쳐서 좀 더 주면은 발정이 잘 오게끔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예. 주로 또 저기 여신 보면 3개월인가 넘으면 물제시다고 절실 그 필요 없다고. 그거요. 그 사람들 이제 만날 때마다 나한테 개박살 저기 했는데 안 됩니다. 그거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 천지 차이에요. 해셔야 됩니다. 그러면 3달 이전에 뛴 거하고 3달 이후에 뛰는 거하고 송아지의 질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버즘이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가 천지 차이예요. 버즘이 많이 발생해요. 자, 우리 느껴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 기계총 먹는 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잘못 먹어서 그런 거야. 잘 먹을 게 없어서. 송아지도 그게 2달, 3달 이내에 뛰면 질병이 빨리 생기니까 호흡기가 생기니까 걔가 못 먹고 질병이 생기는 거야. 버즘이.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2년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누가 버즘을 안 생기게 잘해야 되는데 누가 버즘을 잘 치료하는 것만 그냥 온라인에서도 그냥 밴드에서도 그냥 내가 잘났네, 폐유를 바르네, 유황에다 뭘 바르네, 맨 그따위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받게 되는. 나는 버즘에 대해서 모르고 송아지 잘 크게 키워야 된다. 이게 더 우수한 거지. 나는 우리 집 송아지 버즘만 걸려봐라 해가지고 유황이나 뭐 폐유 발라가지고 그냥 그거 싹 해가지고 치료 잘하겠다. 이게 송아지가 크겠냐? 이게 안 커.
제 이쪽 근처에 어디 가보니까 송아지가 분명히 한우 송아지로 내가 봤는데 그랬잖아요. 제가 온몸에 폐유하고 저걸 다 발라놔가지고 눈만 반짝반짝 해가지고 웬 흑우가 이렇게 와 있나 그랬더니 야 그걸 어떻게 발랐지. 진짜요. 머리서부터 이 꼬리까지 새까매요. 폐유를 발랐어요. 그게 요만침만 바른 게 생긴 게 아니야. 온몸이 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바른 거야. 버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버짐에 손실을 냈던 사람인데 한번 예? 물어보려면 버짐이 잠깐만 여기 먼저. 버짐이 맨 처음에 생긴데 그 부위를 알면은 그것만 치료하면 온몸 전체 낫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버짐이 여기서 생겼다가 여기 자꾸 왜 생길까 이거를 얼굴에서 좀 얼굴에도 생기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도 오고 오잖아요. 근데 눈가에나 이런 데가 먼저 오면은 그 자리만 치료하면 뭐 다른 데 조금씩 있는 건 다 나오는데요. 아니. 아니요. 내가 그 전에 저기를 할 때 원장님한테 버짐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저기를 했는데 나 이제 결과적으로 너구리가 와갖고 저기를 했다가 이제 막사에 청소하면서 우리 그 석회 그거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버짐은 깨끗이 막사에 없어졌는데요. 이 황하고 저기 해갖고 식용유하고 해갖고 그냥 찍찍 날 때 눈가에 그거 발라갖고 하여튼 효과는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송아지 날 때마다 되게 생겼는데 지금 이제 전혀 없어졌는데. 옛날엔 날 때마다 생긴 게 지금 없어진 거는 단지 이거 하나만 바뀌면 없어져요. 송아지가 어미젖을 잘 먹는 건 기본이고 배합사료만 잘 먹으면 그냥 없어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3, 4개월에 생겼다가 5개월 정도 싹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탄력받으면서 없어져요. 그게 뭡니까? 배합사료를 잘 먹으면서 없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예요? 영양이 그만큼 좋아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양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우리는 영양하고 관계가 있는 걸 해야지. 이 버짐을 갖다가 어떻게 치료하고 하고 이걸 하면 안 돼. 그러면 송아지가 안 클 수밖에 없어. 설사에 주사 많이 넣은 것들이 또 예, 그 주접다는 거야. 예. 엊그제 그 밴드에 올랐는데 어미소가 너무 모성애를 좋아하고 송아지 털이 다 빠져버렸어요. 예? 어미소가 어미소가. 송아지라서 그래 낳는데 너무 모성애가 좋아. 예. 송아지를 너무 관리를 잘해. 네. 근데 혓바닥가 싹막 계속 빨리면 안타부잖아요. 그래갖고 털이 다 빠져버렸어요. 송아지 털이. 예. 그래가지고 아니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다 깍대기 뺏겼어요? 하나. 예. 예. 그래갖고 요 콧대기부터 시작해갖고 이마로 해서 이제 이쪽 덤목에서 다 뺏긴단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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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근데 그 원인을 저 자기가 답을 주셨잖아요. 왜 그러냐고? 한마디로 엄마가 싸가지가 없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걸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식증이라고 그래요. 이식증. 이가 이게 먹어야 할 걸 안 먹는데 다른 거를 먹는다 이거야. 이상한 걸 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식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 이것을 병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이유 시기를 잘 이제 3달 정도 하고 잘 해야 되고 송아지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대로 이겁니다. 이거 해야 송아지 잘 키우는 거야. 송아지가 태어났어. 12개월까지를 송아지라고 하면 암소든 숫송아지든 6개월 중간을 중심으로 이거를 1단계, 2단계 하면 1단계는 어떻게? 아까 얘기대로 배합사료 위주로
배합사료가 80%에서 90% 먹이고 조사료를 10에서 20%만 먹게 하는 게 6개월 이전에 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성장도 잘 되고 반추위도 좋아지는 거야. 좋아져요. 이렇게들을 안 해, 잘. 그러면 6개월 정도 됐을 때 배합살을 무제한으로 먹게 하고 그러면 배합살을 몇 킬로까지 먹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해보시니까 모르는 게? 예? 몇 킬로? 6킬로? 또 8킬로 이상도 먹는 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8킬로까지도. 그러면 8킬로 먹으면 7개월 될 때 9킬로 먹고 이게 아니야.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6개월 넘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료를 많이 먹었어도 다시 내려가야 돼. 순놈 같은 경우는 뭐 4 내지 5kg 정도로 내려가고 암놈은 뭐 한 3kg대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뭐를 줘야 되겠어요? 조사료를 마음대로 먹게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통 순놈 같은 경우는 이게 한 4, 5kg 먹고 조사료 반 정도 먹어요. 4, 5kg 정도 먹어요.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예? 사료를 8kg를 주면 변이 그 물똥을 싸는데 물똥 싸죠. 그러니까 사실은 송아지 상태에서 배합사료 7, 8kg 먹는 거 우리가 생각해도 좀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한 것이 과식에 의한 설사이기 때문에 질병에 의한 설사가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설사를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낫지. 또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효모제나 이런 걸 갖다가 먹여가지고 송아지 반취를 더 발달 잘 시키게 하는 게 더 원칙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송아지를 우리가 잘 키우게 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뭐 어떤 집에 가서 뭐 노하우가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의 이 부분 이해는 그렇게 없어요. 네. 잠시 쉬었다 해요? 그러시죠. 잠시. 송아지